바둑계에서 은퇴한 지 6, 7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바둑하면 이분의 이름 석자가 회자됩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AI를 넘은 단 한 사람, 바둑계의 전설을 넘어서 보드게임 작가, 또 대학 교수, 예능인으로까지 발돋움하고 있는 이주의 사람, 이세돌 구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영광입니다. 제가 예. 어릴 때 그 바둑을 배워서 학원 30급에 시작해서 제가 2급이거든요. 예. 뭐 한참 못 미시지만 이렇게 이급이면 이세돌 뭐. 구단 뵙게 된 게 영광입니다. 네. 지금 유니스트 특임 교수부터 보드게임 작가, 또 뭐 넷플릭스 출연자, 뭐 이세돌 구자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은데 요즘에는 뭐라고 자주 불리세요? 너무 다양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교수님부터 뭐 작가님, 네. 뭐 이사번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비율로 보면 3분의 1 딱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로 예. 불리실 때 제일 그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가장 생소한 건 이제 교수님.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특임 교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 호칭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나 뭐 사범님 이 정도는 좀 뭐 두 호칭 다 사실 네.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좀 낯서시다. 예, 아무래도 좀 낯섭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세돌 구단 혹은 사범님으로 예,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2025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스포테이너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뭐 스포테이너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옛날부터는 강호동 씨, 뭐 안정환, 뭐 서장훈, 추성훈, 김동현, 김연경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상을 받으신 거 보면은 내가 이분보다는 스포테이너 부문에서 좀 낫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네. 예, 일천한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나은 부분이 있다면 신선함이겠죠. 음. 뭐 제가 방송을 좀 그래도 하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사실 좀 스포츠인이시다 네. 보니까 이제 몸을 이용한 스포츠신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바둑 두뇌 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선함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제가 사실 받아야 될 그런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연말에 항상 뭐 연예대상도 있고 하니까 활약하시는 거 보면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그 방송가에서 섭외 1순위, 2순위 안에 드신다고 소문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세돌 구다님에 대한 섭외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사실 처음 듣는 만약에 있다면은 근래 이제 AI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화제가 되면서 네. 그 알파고 대국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둑 쪽에서 넘어오는. 그래서 그런 것 신선함 때문에 좀 그러시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둑 얘기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즘처럼 AI 이렇게 화두인 때가 또 없는데 이세돌 구단께서는 이제 AI를 이겨본 유일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당시에 밝히지 못했던 소회를 이번에 책으로 담아내셨다는 들었는데 특히 어떤 얘기가 주로 책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전체적입니다. 네. 제가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인데 알파고 얘기도 당연히 있고요. 네, 어찌됐든 제가 바둑을 배운 것까지 합치면 30년을 넘게 바둑을 뒀기 때문에 네. 바둑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바둑 얘기만 하려고는 안 했는데 바둑 얘기가 조금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책을 좀 보기도 했는데 알파고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둑계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흑의 세력이 어떻다든지, 그렇죠. 뭐 바둑을 좀 두텁게 두고 있다라든지, 기세가 어떻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들, 뭐라고 정의하기 좀 어려운 용어들을 바둑계에서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바둑을 둘 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바둑을 그래서 철학이나 뭐 예술에 빗대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AI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거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했던 바둑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은 프로의 관점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AI가 나와서 뭐 그걸로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요. 뭐 좀 AI를 그 바둑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바뀌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프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은 초반의 진행, 특히 초반의 진행에 있어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AI가 너무 이제 강력해져가지고요. 사람이 이제 상대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보면서 그대로 좀 따라두죠. AI가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사실 초반에 한 30수에서 많게는 50수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아무래도 초반이 가장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지금 AI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둑에는 AI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프로의 세계에서. 예. 지금 그래서인지 책에 이런 말씀을 담았더라고요. 알파고와의 사국과 관련해서요. 이세돌의 170수, 네, 78. 그러니까 백돌 78수를 신의 한 수라고들 하지만은 실제로는 68수부터는 쉽게 말하면 꼼수를 뒀다. 그래서 결국 알파고를 이기긴 했는데 꼼수라는 것이 신의 한 수 이전에 있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일단 사실 사국을 들어가기 전부터 완벽하게 작전을 짜놨습니다. 네. 삼국에서 극초반에 이제 승부를 거는 작전을 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국에서 작전을 짜야 되는 초반은 안 되고, 그럼 후반전에 승부를 걸기에는 알파고 연산 능력을 생각을 했을 때 완벽하게 누각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반전, 50수에서 100수 사이 여기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고요. 68수가 이제 뭐 일종의 꼼수라는 거는 네. 인간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대국이었으면 그 수는 정수가 아니에요. 최선의 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바둑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초반에 그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초반에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초반전은 가장 안전하게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약간 기분 나쁘다고 하죠, 표현을. 네네. 예. 인간과의 대국이었으면 사실 뭐 그때부터 아마 승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파고의 그런 실력적인 부분, 최소한 저보다는 그 당시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처음 작전을 짰던 것도 중반전에 승부를 거는 거였기 때문에 일종의 버그를 유도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알파고가 가장자리 끝에 뭐 이상한 수를 두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알파고는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배제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사실 정말 너무 안 좋은 수들은 생각을 아예 안 하죠. 필요 없는 수들은. 근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 컴퓨터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배제하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제하는 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수를 제가 이제 만약에 두게 된다면 거기서 알파고가 약간의 버그성 그런 수순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 타이머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파고가 배제했던 수를 제가 둠으로써 버그를 좀 유도한 거죠. 예. 역시 그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거기서도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사국을 마무리하고 구글 딥마인드 CEO와 나눈 대화에서 누구나 AI로 바둑을 두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떻겠냐라고 물었을 때 좋을 것 같다라고 답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장 후회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요. 네. 그때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국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 쉬는 날에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 건데 다음 날 이제 우곡도 있었고요. 뭐 사국의 여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파고의 대국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막 그렇게 쫙 깔리지 않았다면 사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서 존재하고 바둑계는 크게 뭐 이렇게 변하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누구나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바둑의 그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 깔려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혹은 다른 프로 기사들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 기사가 있을지언정 네. 제가 생각했던 바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됐죠. 최소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든 이게 변했을까는 싶습니다. 과연 제가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아마 그래도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는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저는 가볍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바둑의 정말 본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저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둑과는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이렇게 답하면 괜찮았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드세요? 제가 생각하는 바둑을 그 데미스 아사비스, 딥마인드가 알파고의 아버지시죠. 개발자신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둑을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둑은 이렇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깔렸을 때는 바둑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나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몇 달 뒤면 알파고와의 대국 10주년이 되고 당시에는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우리 삶을 뒤바꿀 수도 있나? 혹은 뒤바꾸고 있네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대하는 자세랄까요? 어떤 시선으로 좀 대하면 좋을까요? 알파고 이후로요. 사실 어떤 특정 분야, 네. 바둑처럼 룰이 명확하고 한정적일 때는 AI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걸 이제 그렇죠. 알게 됐고요. 이제 AI와 그렇게 그런 분야에서 대결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AI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책 속에 좀 녹아 있고요. 예, 저는 사실 이걸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AI의 특징을 좀 살려서 상호 보완적인 예, 관계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바둑계에 대한 애정 지금 들어보니까 여전히 있으신 것 같은데 바둑계에서 이세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시고 싶나요? 저는 사실 뭐 조은용 국수님, 이창호 국수님과는 저는 바둑에 있어서는 그분들과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분들은 정말 조은영 국수님은 우리 한국 바둑계를 부흥으로 이끄신 분이고요. 이창호 국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둑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신 분입니다. 네네. 그런 분들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바둑 쪽으로만 보면은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바둑의 보급이라든가 바둑의 그런 철학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바둑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고 또 보급 차원에서도 좀 힘을 싣고 사실 바둑이라는 게 결국은 바둑의 애호가들이 있으셔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네네. 사실 보급 차원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급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보드 게임 작가로 아까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혹시 수싸움 개념의 형식인가요? 일단 제가 보드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네네. 바둑이 좀 어떻게 보면 보급 차원이었어요. 바둑이 참 좋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 유일하고 완벽한. 네네. 참 좋죠. 어감도 참 좋은데 문제는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경우의 수가 무한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바둑을 어린 아이들이 배울 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일주일에 3일, 3년 정도 배우면 바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그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네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보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가고 있었는데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바둑 기반의 보드게임을 만든 이유는 요걸로 하면 1년 안에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물론 바둑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낮춰서 뭔가를 하면은 바둑은 아니더라도 바둑에 뭔가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는 이 보드게임을 한다면 뭐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예. 물론 아직 젊으시지만은 그 이세돌 구단은 뭐 수천, 뭐 수만 번의 수읽기, 또 형세 판단, 또 복기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인생의 수읽기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로나 고민이 있을 때,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할 엄두가 안 날 때, 나만의 묘수를 찾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추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바둑도 원래 그런 것이었고요. 요즘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상상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고요. 뭐 보드게임 만드는 것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에 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행복함,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겁게 즐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뭐 요걸 해서 어떤 분야를 해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면 사실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끝으로 저희 이주의 사람 공식 질문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장면이나 문장, 노래 같은 거를 부탁드렸는데 문장을 고르셨네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의 한 문장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식 질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어떤 문장,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장면? 뭐. 예, 네. 장면. 그래서 이걸 뭘로 하지 막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긴 있는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재라는 게 사실은 가까운 미래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령 뭐 내일이든 뭐 며칠 후든까지는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그것까지 미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너무 한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 뭐 내일 제가 무슨 일을 할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그 며칠 후까지는요. 그 이후는 사실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가장 제가 지금 이제 앵커인가요? 이렇게 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문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에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